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이 되기 전부터 아주 이재명 의원,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만 성남시장 출신 아닙니까? 그때 그 많은 대장동 비리라든가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신상진 시장이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의 모든 것들이 다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본인도 이 이재명, 은수미 두 시장의 특혜와 반칙의 시정을 뿌리 뽑아가지고 성남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왔고 또 당선이 됐다,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신상진 시장이 당선된 이후 아주 잇따라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랄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진 시장은 시정 정상화 특위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김경률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거기에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지금 다 파헤치고 있는데, 그동안 몇 개 나온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 3년치에 해당하는 이메일,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메일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공무원들의 그런 이메일 용량을 확대한다는 그런 핑계라도 그런 것도 있었고, 대장동 사업 타당성 검토, 대장동 그 사업을 할 때 사업 타당성 검토를 생략을 해버렸다, 그런 것까지는 이미 언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 중 하나는 그 시장이 썼던 공용 휴대폰, 이런 것들도 그게 보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공용 휴대폰들을 쓰고 이제 반납을 하는데 딱 은수미 시장이 한 대만 남아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반납이 됐다니. 예, 이런 것들도 다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며칠 전에 나온 것은 그 백현동과 관련한 개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게 딱 또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정권이 바뀌고, 이 정권까지는 아니지만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정당이 계속 집권하면요, 이런 비리가 파묻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성남, 용인 이런 몇 군데 개발 사업이 많이 행해지는 곳은 있죠. 이 자치단체가 계속 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이 많은 곳엔 부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남시장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남시가 얼마나 개발이 많은 곳입니까? 판교, 대장동, 백현동 이런 식으로 이런 곳을 갖다가 정권이 은수미 시장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요,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신상진 시장에 들어섰으니까 하긴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이재명 시장의 벌써 2018년에 그만뒀나요?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문제인데, 이메일 이런 거 있죠. 3년치를 삭제했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공직자는 그 공공기관 이메일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이 희박하니까 사적인 이메일, 오히려 이 공무원들이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할 때는 사적 이메일을 사용하거든요. 그러겠죠. 예, 힐러리 후보도 대통령이 떨어진 이유가 그 이메일이 그 사적 이메일, 왜냐하면 그 국무장관 할 때 사적 이메일 사용한 거, 그게 드러나가지고 러시아에서 물론 정부는 그 대통령 패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공무원들, 이 라인에 있던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건, 공무원들의 사적 이메일 사용까지 전부 다 들여보면 오히려 훨씬 큰 수확물을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 백현동도 2015년 1월에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3, 4월에 이재명 당시 시장의 결재가 난 지목 변경, 지목이 4단계 상향을 했고, 그때까지는 시와 그 아시아 디벨로퍼 민간 간에
합동 개발을 하자고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꾸 안 내주니까 우리 같이 갖고 이익을 나눕시다 했는데 그 다음 2016년 1월에 그때 임대 아파트 비율을 10%로 낮추면서 그냥 슬쩍 민간 개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전액 개발로 민간이. 그러면서 임대 3천억의 수익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이 왜 민간 합동 개발에서 단독 개발로 넘어갔는데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은수미 시장이나 그 전에 이미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그 절차고 예. 있으면 없앨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백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3천억에 그리고 그 임대 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내리고 그다음 그 지목 변경을 그 4단계나 올리고 이런 게 정당한 절차 같으면 왜냐하면 이런 거 있으면 뭐 그 안에 위원회 네. 전부 의결이 있고 하거든 자료가 다 있거든요. 있죠. 예. 네.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있어도 부실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단독 권한으로 했다고 그런다면은 그 기록은 있어서 밝혀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그 이재명 전 시장도 뭐 법조인이고 하니까 잘 알잖아요. 이게 나중에 자기가 재판해 보면 이런 자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 없애버린 땅에 우리 파묻는다 그러는데 그런 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공용 휴대폰 있죠. 이걸 없앴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이재명 후보는 아니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 휴대폰도 한 너댓 개씩 쓰고 막 그래가지고 뭐 수시로 바꾸고 그랬다고 본인도 여러 차례 말도 했어요. 맞아요. 이거 혹시 수사받을 기미가 보이면 휴대폰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휴대폰은 절대 뺏기면 안 무슨 된다. 그 공개된 자리에서 증거 인멸에 관한 조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 휴대폰의 어떤 이게 뭐 대화 내용은 안 남아있겠지만 그 당시에 누구하고 대화한 기록을 쫙 보면은 이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적인 사용 핸드폰, 개인적인 핸드폰으로 연락하지 이 공용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바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근데 그걸 떠나서 공용 핸드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용 재산입니다. 이게 물론 그게 사실 휴대폰이란 게 시간 지나도 통화는 되는데 이제 음질 떨어지고 기능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이제 안 쓰는 건데 다 국가에서 보관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야죠. 그걸 왜 없앱니까? 그럼 공용 물건 손상 내지 은닉도 되는 거거든요. 공용 물건 손상 내지 은닉 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신상진 시장이 사실은 옛날에 이재명 시장하고 친했더라고요. 시민운동 같이 하면서 10여 년 같이 김모 시장 후속됐던 그 사람의 어떤 비리 같은 걸 하면서 했는데 지금 신 시장이 딱 보니까 이재명 그 당시 그 같은 의원이 아이고 오히려 우리가 항의하고 있는 그 김모 시장, 김병량 시장 이름 이야기했답니까?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 왜 친하게 지내냐 그러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지 정보도 빼내고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재명 전 시장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해가지고 멀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 완전히 한 사람은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요? 입당하고 이재명 시장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입당해가지고 갈라졌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법정 싸움도 모르는 사람끼리 싸우면 좀 시간 안 해요. 아는 사람끼리. 친척, 친구가 사이가 갈라져 싸우면요. 정말 이거는 끝까지 갑니다. 뭐 또 서로 다 알고 정보를 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재명 의원은 뭐 의원도 되고 이번 당대표도 될 것 같던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 시장의 입을 빨리 막고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도지사가 김동연이가 돼버리니까 거기서는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상진 시장이 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자기 심장이 그거 뺏겨버린 거예요. 심장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잇따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또 뭐 조선 인터넷에서 단독으로 나온 게 그 유명한 배서연이라는 그 김혜경 비서관 비서 있지 않습니까? 5급 비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성남시 예산으로 지원해가지고 해외 배낭여행을 보냈죠. 배낭여행을 예. 뭐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쭉 간 게 한 115명이 갔는데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이 유일하게. 배소연 예. 뿐이고 또 배소연은 그 요건이 안 이전에 됐죠. 요건이 안 됐는데 이렇게 네, 보내서 그러니까 이게 그 공무원들한테 사실은 배낭여행, 해외 연수 사실 혜택입니다. 예, 그렇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라. 예. 그래서 서로 가려고 난리인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이것도 배소연 씨도 247만 원인가 지원을 예. 받았습니다. 예. 그 정도로 혜택이 있고. 271만 원이네. 아, 그렇습니까? 정확히는 제가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예. 해외 출장 이런 걸 갔다 온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게 그렇죠. 근데 배소연 씨는 4번인가 5번을 그 전에 갔더라고요. 바로 그 직전에 갔다. 그래서 도저히 요건이 안 되는데도 이게 선발한 거는 특혜를 준 거거든, 진짜. 예.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김혜경 씨와 관계라든가, 그다음 이재명 시장이 변호사 할 때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시장은 공과 사가 되게 이게 경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예. 비록 배소연 씨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고 하더라도 공무원을 일단 채용하면은 공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나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황교익 씨도 뭐 경기관광공사인가 예, 화장도 해주라 이게 그러니까 그 이재명 시장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면은 어떤 절차라든가 적법 절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소연 씨가 이런 진짜 저도 그 법원에 있을 때 딱 법원의 예산으로 2번 해외를 갔었는데 네. 그것도 10년 걸쳐서 예. 근데 이렇게 참 저도 이재명 그 변호사 할 때 그 사무장이나 했으면은 해외여행 좀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좀 억울합니다. 또 동아일보가 뭐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 보도한 것은 예. 그 2014년에 예. 대장동 개발이 2014년에 먼저 이렇게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원화를 하겠다고 성남시장 예. 나오면서 공약을 해가지고 그걸 결합 이렇게 개발 방식 개발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렇게 할 때는 그 지역에 예.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막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해서 이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런 걸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무슨 조례를 갖다 억지로 고치든지 뭐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워낙 명백한 조항이고 그걸 안 하면은 이게 재개발 절차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아무리 막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진 안 하고 근데 이걸 무리한 어떤 규칙 개정 하여튼 이런 걸로 했든지 아니면은 그 3분의 2라는 조건을 갖다가 뭐 완화시키든지 아니면은 자기 잘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억지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뭔가 편법을 썼을 가능성이 많고요. 편법을 썼다고 봐요. 네, 이거는 그 막 3분의 1을 갖다가 그 무시하고 했다는 거, 그거는 아마 언론 보도에서 앞으로 좀 더 그것도 이제 참사 그 해야죠. 정상 특위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도 그걸 무시하고 했다는 거는 보통 시장이나 자치단체장들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른 편법을 쓰면 써더라도 그 부분을 뭐 특례 지역 3분의 2가 보통은 필요하지만 이게 개발 이 시급성 이런 걸 예외 조항을 이 조례 이런 데 둡니다 보통.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또 동아에서 보도한 것은 그 성나무들 대장동 개발한 SPC죠. 특수목적법인에서 그때는 이제 결합 개발을 원래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김만배 등이 달라들면서 결합 개발을 하면은 그 공원 만드니라고 돈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띄어야 우리가 이 수익이 많다 해갖고 떼냈는데 그 당시에도 일부 언론이 났습니다만은 그때 정민용 그 변호사 그때 개발팀장인가 변호사 개발팀장인가 한 사람이 이 도계공이라든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재명 지사한테 직보를 해갖고 바로 결제를 받아내가지고 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특혜고 위법이다. 아, 위법이고요.
이게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성남시가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예. 자신하고 그다음 성남시의 어떤 주민 구성상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다. 자신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죠. 성남시 의회도 사실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는 그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계통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면요, 이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례, 규칙을 잘 고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사실 뭐 전문적으로 어떤 법률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아 이게 이 규칙 개정해야 한다면 그냥 거수기처럼 손 들고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뇌물을 안 줄 수가 없는 거고 이 업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백하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우선 언론에서 열심히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지금 뭐 큰 사건들로 이재명 의원 관련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게 7개입니다. 7개. 그냥 이재명 대상 검찰청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신상진 네. 지금 2라운드 싸움을 벌이면서 계속 뭐 그렇게 큰 사안들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게 또 아프거든요. 계속 이제 뭐 찾아내니까요. 이제 시장으로 딱 앉아 있잖아요. 모든 정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에는 공무원들이 저쪽 편 들었지만 이제는 뭐 자기도 뭐 인사라든가. 아니 승진하려면 신상진 그러니까 시장 말 들어야죠. 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또 가서 이르고. 예. 그래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그걸 쉽게 표현하면 가시방석에 앉아서 있을 것이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